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살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2년이란 시간을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한테 나랑 결혼하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한마디 던져줬어요. 철면피 가족도 이런 철면피 가족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과연 정말로 후회할 짓을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 한번 해주세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좀 더 욕심을 내서 취직 준비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했으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인데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확실하게 일찍부터 경력 쌓아서 이직을 할 계획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직을 반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쪽 업계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자리가 더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일한 기간이 길다 보니 연봉은 5천 정도로 저 혼자서 제 입에 풀칠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는 만큼 벌고 있네요. 적어도 이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빼앗길 일은 없으니 확실한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돈은 남들 버는 만큼은 버는 것 같기는 한데 직업 특성상 정직원으로 한 곳에 오래 있지는 못하고 계약직 형식으로 해마다 회사를 옮겨 다녀요. 그래서 사실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여지기도 해서 확답을 안 해줬쇼. 남자친구가 제 말에 결혼하고 나면 계약직 생활도 청산하고 당장 벌이가 줄더라도 정직원으로 뽑아주는 회사에 들어가겠다고까지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답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그럼 그러지 말고 일단 자기 부모님부터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아직 결혼한다고 확답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만나보라니 그게 대체 무슨 경우냐 했더니 자기 부모님 만나보면 제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을 거절했지만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똑같은 말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겠다고 한번 만나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만든다기에 저는 당연히 어디 적당한 곳을 예약해두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만나보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기로 했던 자리였는데 대뜸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게 결혼 준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그 자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기 직전에 아무리 제가 집에서 만나는 것도 몰랐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빈손으로 가는 건 조금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남자친구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다녀왔어요. 다행히 동네 마트에서 선물용으로 미리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팔길래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그걸 사갔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안에 들어가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엄청 반겨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집 구경부터 시켜주시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한 환영과 갑자기 시작된 집 구경에 많이 당황해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원래 남자친구 어릴 적에 당신들이 미국에서 살았다고요. 그때는 이 집보다 2배는 크고 지하실에 다락까지 딸린 3층 집이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어서 미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집에 손님 초대해 놓으면 집 구경부터 시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방저방 구석구석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솔직히 집 구경이라기보단 집 자랑을 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뭐 저기 깔려있는 카페트는 어디에서 수입해왔다. 식탁은 통원목으로 된 식탁인데 나무가 뭐 200년을 살았네 어쩌네. 저 전등은 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지금은 단종이 되어서 웃돈을 줘도 못 구한다. 이런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결론은 저거 구하는데 돈을 좀 썼다는 걸 저한테 자랑하고 싶을 뿐이라는 걸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맞장구 정도만 쳐줬어요. 뭐 그래도 객관적으로만 보면 집은 넓고 잘 꾸며놓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 투어가 끝나고 드디어 그 200년 되었다는 통원목 식탁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왔던 과일 바구니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형식적인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은데 이런 걸 뭘 다 사왔냐고 하는 거절이 아니라 참 어이가 없었네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는 프리미엄 붙은 수입 과일 아니면 안 먹는다고 거절을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사온 사람 성의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을 저렇게 하는 건지 섭섭한 걸 떠나서 진짜 동네 마트에서 사온 건 안 먹는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집안 해놓은 꼴을 보면 허세가 워낙에 심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환불이나 받아야겠다 싶어서 건네드린 과일 바구니를 다시 제 쪽으로 살짝 당겼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얼마나 손에 힘을 꽉 쥐고 있는지 과일 바구니가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받고 싶은 거구나 싶어서 그냥 놓아드렸죠. 아무튼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건 사실이나 아직 결혼하기로 확답을 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가 싶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어련히 잘 설명을 했겠거나 싶기도 해서 그냥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자고 했는지 이야기나 한번 드러나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남자친구가 설명을 조금 이상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가 이미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남자친구의 직장이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자꾸 우리 며느리 하면서 부르는 걸 보니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결혼하겠다는 말에 대답을 한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다른 게 아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리인 걸 알았더라면 아마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따라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최고지.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좋다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 아들 정도면 돈도 잘 버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 하나뿐인 아들인데 당신이 설마 아들 상황 힘들게 되면 당신들이 그런 아들을 가만히 두겠냐고. 우리 아들 미래는 당신들이 걱정 없게 책임질 테니 일단 결혼부터 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있으니 남자친구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가 그랬는데 너 시집 올 때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들고 와도 된다고 했다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좀 조용히 좀 있으라는 표정으로 한번 노려보더군요. 아마 그게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나 본데 남자친구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먼저 패를 까버린 건가 싶었어요. 이미 꺼낸 말인데 어쩌겠나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렇다며 결혼식 비용이고 뭐고 전부 다 해줄 거고 말 그대로 몸만 와도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도 싫으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좋은 조건인가 싶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1억 정도 있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가 둘이 같이 경제공동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돈 관리야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내 돈이나 남자친구 돈이나 결혼하면 부부 재산인데 당장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간다고 그게 저한테 뭐가 이득이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 지원해주고 싶어 하실 거고 남자친구 청혼에 대답을 안 했던 만큼 집에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다 보니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 해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비싸게 구냐면서 보았다시피 이 집에 있는 가전이며 가구며 하나같이 다 비싸고 좋은 것들 뿐이라고. 네가 언제 이런 걸 써보겠냐며 지금 네가 앉아있는 이 식탁이랑 의자만 해도 이 한 달 월급으로는 꿈도 못 꾸는 거라며 난데없이 또 가구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난데없이 왜 집에 있는 가전가구들이 비싼 거라고 자랑질을 하는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몸만 오라는 말이 진짜 이 집으로 제 몸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이었던 거더라고요. 뭐 비싼 식탁에서 밥 먹으면 보리밥이 쌀밥이 되고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되나요? 비싼 가구 쓰게 해줄 테니 결혼해서 당신들 모시고 살라는 사람은 세상에 또 처음 봤어요. 안 그래도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저렇게 나오니 더더욱이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빙 둘러 말했는데 그냥 이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절대로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앞으로 무슨 말을 하셔도 제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딱 달라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에 뭘 믿고 저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안 한다고 묻더라고요.
아드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것도 싫고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요. 이미 그거 두 개가 안 맞는데 어디서 결혼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외아들 집안에 시집 오고 싶으면 모시고 사는 건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수입이 불안정한 건 자기들 돈이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밀려서 일자리 빼앗길 일만 남은 인생 내가 구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구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면서 새로운 부모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남편 내조하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마 남자친구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좋은 대로 이야기하고 남자친구 어머니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이해했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실실거리면서 엄마 말이 틀린 거 없다고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부모님도 잘 모시고 내조도 잘하면 자기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이미 들어와 살라고 할 때 결혼할 생각이 싹 달아난 상태라서 제 할 말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정직원 자리 못 꿰차고 계약직만 전전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 집 들어와서 뒷바라지 해주고 니네 엄마 아빠 수발 들고 살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보아하니 아들 뒷바라지 해주면서 동시에 두 분 모시고 살아줄 식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람이 필요하면 구인 공고를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돈 주고 사람 부리시라고요. 아들 팔아다가 공짜로 돈 한 푼 안 쓰고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이었나 본데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요. 혹시 모르겠다고 돈 밝히는 사람 중에 어머님 재산 노리고 며느리 노릇 하겠다고 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했죠.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돈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30년 동안 모시고 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음식에 독을넣던지 밤마다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일찍 좀 돌아가시라고 기도를 하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덜 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혹시나 몸만 오겠다는 며느리 찾으시면 그때부터는 드시는 거 조심하고 만수무강 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올 때 사온 과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차피 안 먹는다고도 했고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하다지만 더 이상 상종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환불을 받아도 내가 받고 먹어도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다시 들고 나왔죠. 남자친구가 쫓아나오더니 저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너 후회할 짓 하는 거라고 엄마 집이 얼마짜리 집인 줄은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해줬어요. 40평형 아파트가 12억 정도 하대요? 인터넷에만 쳐봐도 나오는 게 집값인데 그걸 나한테 묻냐고. 그리고 엄마 집인데 집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엄마한테 물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했죠.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자기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겠냐고. 그게 다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인 거 모르냐고 하면서 자기랑 결혼하는 것부터가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 이득이라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집이 12억이라서 참 좋겠다고. 세상 어딘가에는 그 아파트 물려받을 거 생각하고 너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러고 휙 뒤돌아서서 제 갈 길 가니까 남자친구가 쫓아오더니 제 팔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강제로 저를 끌면서 그러지 말고 당장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라고 하길래 이것 놓으라고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 가지고 남자친구 머리통을 내려쳤어요. 과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런 건지 남자친구 머리에 맞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 파인애플 하나가 반으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나머지 과일들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남자친구한테 안 그래도 줬다 뺏는 것 같아 신경 쓰였는데 그냥 네 줄게 니네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한마디 했어요. 환불 못 받은 게 아깝긴 하지만 7만 원 주고 헤어졌으면 싼값에 안전이별 한 거라 생각하려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한테서 온 연락은 너 정말 후회할 짓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헤어진 게 아쉽다거나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의 본성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싶기만 합니다. 정직원 전환 못하는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회사 문제일 수도 있으니 조금 억울할 수는 있었겠다 싶지만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몰랐을 뿐이지
36 나이 먹고 엄마 거리면서 엄마 품 못 떠나는 사람, 엄마 말에 거역 못하고 엄마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뒤집어 엎은 게 정말 잘한 일이다 싶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진 30대 여성입니다.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제 30대 중반을 생각하면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래저래 바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니 제대로 이루어 놓은 건 없는데 마음만 바쁜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네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속도가 다른 거라고 괜히 남들 신경 쓰느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자꾸 다른 사람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복잡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매사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려는 편이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 이후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말이지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결국 다 거기서 거기니 제 친구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장 걔중에 시집간 친구는 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어머니와 상의를 하다니 괜한 심려를 끼쳐드리는 건 아닐까 싶어 그 또한 망설여지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저도 가끔 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궁금해서 여기 사연을 들으러 오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지 못한 조언과 기발한 묘책들을 발견하곤 무릎을 탁 치곤 했지요. 그러니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가감없이 해주세요. 남자친구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는 편이라 내키진 않았지만 회사 선배가 주선해준다 하니 싫다 소리를 못해서 나간 자리였지요. 그리고 첫인상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제 스타일의 외모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는 그 노력이 가상했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실은 당시 연애 생각이 없기도 했고 회사 일도 바빠지던 터라 누가 나오든 정중히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이때도 차마 거절을 못해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자친구의 끊임없고 적극적인 대시로 결국 한 달 만에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온 지 4년 만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고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는데 뜬금없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자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와 함께라면 앞으로 인생에 닥칠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결혼해달라고요. 그리고 속물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꿈꾸던 그런 프로포즈는 아니었어요. 반지는커녕 꽃 한 송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도 그런 쪽으론 영 무디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저도 잠깐의 고민 끝에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결혼 준비가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반반하기로 하고 크게 서로 거슬리는 것도 없었고 어느 한쪽이 뜸을 들이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가 어른들 모두 너희들이 좋은 쪽으로 결정하라며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지요. 그러니 고부 갈등이라던가 시집살이라던가 그런 건 걱정은커녕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시원시원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그런 식으로 힘들게 하실 리가 없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남자친구 부모님 두 분 중 특히나 어머님께서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에 없이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신 건 물론이고 결혼식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특히나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집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에 2층짜리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원래는 동네 전체가 싹 다 주택이었는데 몇 년 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그 주택들이 다 밀리고 빌라가 지어졌다대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도 투자 제안을 받으셨다는데 어머님이 한마디로 돈 얼마 더 받겠다고 욕심을 내시다가 그 기회를 놓치셨다나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친구 동네에 가면 번듯한 빌라들 사이로 남자친구네 허름한 주택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도 뭐 이거야 제가 사실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니죠. 남자친구 부모님이 당신들 재산으로 이득을 보셨든 손해를 보셨든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저희 결혼을 앞두고 집이 문제라고 하냐. 그건 바로 어머님이 저희더러 들어와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자친구네 주택은 2층짜리로 남자친구네는 1층에서 거주를 하고 2층은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층이 계약이 끝나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희더러 2층에서 살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거절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먼 것도 먼 거지만 아무리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위아래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싫다고 했어요.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튿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말씀드렸는데 무척 섭섭해 하시더라면서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면 결혼 비용도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고 하더라나요? 그런 게 어딨냐고 따졌지만 남자친구는 우리가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쩌겠냐는 식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며칠의 고민 끝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는데 또 한 번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존 세입자가 냈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저희에게 요구하셨으니까요. 게다가 황당한 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고 하면 당신 아들이 부담해야 할 몫은 어차피 당신이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었으니 시쳇말로 퉁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만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을 가져오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애시당초 제가 남의 집에 공짜로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네 들어가서 사는 건 말 그대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긴 줄 알았습니다. 들어와서 살지 말지에 따라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네 안 해주네 그런 이야기까지 오갔으니까요. 그런데 남들처럼 보증금 내고 계약서 쓰고 사는 거면 제가 굳이 왜 생돈을 들이면서 마음에도 안 드는 집에서 살아야 하냐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물론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치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달까요? 게다가 그 집에 더더욱 들어가 살기 싫었던 이유는 저도 몰랐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얼마 전 남자친구의 외 조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대요. 원래는 두 분 다 요양원에 계셨는데 얼마 전 주택 지하를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고치시고는 모시고 오셨다고요. 그러니 제가 같이 살게 되면 그분들 수발을 과연 누가 들게 될까요? 장단컨대 머지않아 전부 다 제 일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남자친구의 외가 친척들이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모님 삼촌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시집간 누나도 차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집성촌이 따로 없달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를 떠보니 자기는 뭐 회사 생활로 바빠서 자주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셨으니 예전보다 더 자주 모이지 않겠냐대요. 참고로 남자친구네가 주택이다 보니 앞에 코딱지만 하긴 해도 나름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당에서 종종 모여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다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이 자랑하듯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알게 됐지요. 그러니 제가 비록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가족 모임 뒤치다꺼리도 분명 제 몫이 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역시 들어가서 사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진짜 백번양보에서 당신 누나처럼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거면 모를까. 한 집에선 같이 못 산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 집이 아니고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짜증을 내더니 그럼 결혼 비용은 못 받는 줄 알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도무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저더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만 양보 좀 해주면 안 되냐는데 제가 정말 괜한 걱정으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 비용은 그래도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만큼 남자친구도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는 해도 저 혼자 바리바리 싸가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정말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골치만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 어머님의 억지에 골머리가 썩는다던 여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파혼하기로 했거든요. 파혼을 하고 나니 알터니가 쑥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파혼 자체를 후회해서가 아니라 지난 세월에 대한 허탈함 때문이겠지요. 아무튼 파혼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도대체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서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저를 나쁜 여자로 몰고 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 결혼 이야기도 갑자기 진행이 안 되고 모든 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답답해하시고 당사자인 저도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원래 제가 또 성격이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과를 봐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직접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가서는 제 의견을 정확히 전하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어느 정도 운은 띄워놨었는지 어머님의 표정이 영 좋지만은 않으시대요. 저를 좀 못마땅하게 보시는 눈빛이셨달까요?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 제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선 도대체 왜 2층에 들어와 살기가 싫은 거냐며 물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몰라서 이러세요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애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출퇴근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모르시는 게 아니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제 마음 다 안다며. 나도 시집살이를 해봤는데 왜 모르겠냐. 시부모랑 한 집에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또 덧붙이시기를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며 원래 결혼하고 어느 정도는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당신이 설마 당신 아들을 평생 품에 끼고 살겠냐고 때가 되면 독립시켜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언제냐고 여쭤봤어요. 막말로 그 언젠가가 하루가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정확히 언제다 라고 약속은 못 해주신답니다. 다만 옛말에 며느리는 벙어리로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은 살아야 한다지 않냐며. 그런 말처럼 제가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가풍도 배우고 진정한 며느리로 거듭나면 그때 독립을 시켜주시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말 그대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와,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고 신기하고 그런 사람이 내 결혼 상대의 어머님이란 사실이 소름이 끼칠 뿐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저도 듣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아무래도 진정한 며느리로서 거듭나지 못하신 것 같다고요. 시할머님한테 시집살이까지 겪으셨다면서 어째서 지금 어머님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냐고. 게다가 제가 알기로 아버님 형제분들은 다들 지방에 계시는데 어머님은 형제자매분들이 다 지척에 살고 계시지 않냐. 아니면 혹시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는 가풍이 처가살이 같은 거냐 여쭙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시라고.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차라리 제가 남자친구랑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고요. 저희 부모님 댁에도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혼 비용도 안 해주셔도 된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방세 같은 거 받으실 분들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머님이 말 그대로 눈을 희번덕거리시면서 저더러 미쳤냐입니다. 어디라고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저더러 니네 엄마가 너를 그따위로 가르쳤냐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땐 참지 말라고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는 그러는 어머님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거냐 아니면 시집살이 당하시는 동안 제대로 깨달으신 게 없으신 거냐 받아쳤거든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개거품을 무시고는 당신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이면 꿈깨랍니다. 저 같은 며느리 당신이 절대 허락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앞에서 깔깔 웃으며 그것 참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은 이제 눈꼽만큼도 없는데 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그러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그러거든 어머님이 책임지고 떼달라고 했죠.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쫓아나오면서 제 손목을 쥐더니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일단 어머님한테 사과는 한마디 하고 가랍니다. 안 그러면 자기 엄마 쓰러지신다고. 그러면 진짜 그땐 제가 감당 못할 거라나요? 그래서 내 알바냐고. 감당할지 못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하곤 남자친구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곤 네가 제일 문제라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제일 문제냐입니다. 그리곤 저더러 정말 바보 같다면서 일단 2층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언젠간 주택 자체가 우리 거가 될 텐데 왜 계산을 못하냐대요? 그래서 계산 잘하는 너나 평생 붙어 살라고 했어요. 우리 거는 개뿔. 그때 가서 또 제 몫이라도 찾으려면 이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피는 못 속인다고.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 뻔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랑 결국 파혼했고 파혼 자체에 대한 후회는 개미오줌 만큼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솔직히 여러 가지로 여전히 심란합니다만 100세 시대라는데 고값 몇 년 때문에 후회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강단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제 사연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얻은 용기와 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